안녕하세요. 대표공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비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따라서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 인정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크게 1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다음 5가지 각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데요. 제가 각목에 대해서 가나 다라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이고요.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시급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의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됩니다.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현재 주당 40시간은 야근 같은 것을 하지 않을 때의 근무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하면 최대 일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주 12시간 연장 근무를 하면 최대 52시간까지입니다.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이 70% 미만도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의 두 번째 사항은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업장에서 본인이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사항이 되겠죠. 네 번째,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장이 도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다음 5가지 각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다,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가능한 거죠. 일곱 번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하는데요.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둘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고요. 세 번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다음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9번째 요건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10번째,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 또는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11번째,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입니다. 12번째,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에 많은데요. 정년이 되어 퇴사해야 되는 경우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계약이 안 되었을 경우 자발적 퇴사자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13번째, 그 밖에 피보험자, 사업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1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자발적 퇴사자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조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째, 이직일 이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초단기간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24개월에 180일로 완화되어 연장에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최종 사업장의 퇴사 사유가 사업장 공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자나 위에서 저희가 알아봤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자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자라도 그 중대한 귀책 사유가 퇴사자에게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 구직 활동에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몸이 아파서 거동이 힘들거나 사정상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에 결여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거죠. 이상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한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조건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고객센터인 1350에 문의하여
얻은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찾기 쉬운 법령 정보, 그리고 복지로 등의 각종 정보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로 하였고요. 검색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